안녕하십니까, IPW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서 실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화에 따른 최근에 저희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슈와 리세션의 이슈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신흥국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4월 달에 직접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미 연준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때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내서 올해 금리를 한 5번이 아니라 한 7, 8번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코멘트를 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회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환경에 비해서 1회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임팩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 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지금 일본을 7회를 초과해서 한 8번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전혀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채권을 줄이고 나서 금리를 올리니까 당연히 채권을 줄이겠죠. 채권을 줄이고 나서 그러면 이슈는 끝나느냐? 포트폴리오 구성은 사실 거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다들 고민하시고 있는 것처럼 세정에 지금 상당히 이제 겁나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자산배분 펀드라는 게 한 60% 주식을 투자하고 한 40% 채권을 주로 투자하게 되는데, 이런 포트폴리오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골디락스의 수익률은 13%,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대를 보이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6% 수익률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3% 가까운 손실이 나면서 약 기회손실이 평소보다 9% 가까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뭐 펀드의 뭐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판매 보수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보통 한 5에서 6% 정도를 이제 성과를 실제 고객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9% 가까이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손실이 한 4에서 5% 정도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1, 2%까지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성과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4에서 5% 마이너스 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자산배분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이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일링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이익 기준의 P/E 레이쇼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가 보시게 되면 약 20에서 25배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0에서 4%까지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지금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한 4% 왔을 때 밸류에이션이 15배, 16배 정도가 된다는 건데, 지금 현재 트레일링 기준의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약 20배에서 21배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비싸다는 거죠. 약 여기서 최근에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마이너스 10에서 15% 손실 하락이 나왔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약 마이너스 30% 가까이 손실이 난다는 의미인데, 자산배분 측면에서 그러면 채권을 들고 갈 것이냐, 금리가 올라가니 채권을 들고 갈 수 없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또 주식도 들고 갈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구간이 지금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럼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우스비가 어느 정도 조금 연초부터 혹은 최근 1년 사이에 전략적으로 잘 정해져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는데, 그 아이디어가 이 BOA 메릴 린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크게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테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년 기준에 향후 1년 이후에 EPS,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10% 증가하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4,500 전후의 밸류에이션의 인덱스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익이 한 10%가 아니라 0%에 가깝다. 그러면 여기서 한 10% 주가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서 채권조차도 팔아야 되는 국면이 나오게 되게 되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의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0이나 3,200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이익이 증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은 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 같다, 혹은 조금 증가할 것 같다, 요 근처 어디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어디인가에 있는 매트릭스 안에서 지수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된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컨벡션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주식을 사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어느 정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의 스탠스와 그리고 미국 기업 이익의 움직임, 지금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5월 달에 만약에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이 시작된다 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런 이머징 마켓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머징 마켓들이 옛날과 다릅니다. 왜? 어떻게 다르냐면 미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 메이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간 수많은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경제 전문가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재무장관이라든지 한국은 총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에도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창용 중앙은행장 후보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분 역시도 IMF에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 된 거죠. 따라서 이미 이들은 충분히 스마트하게 이런 금리 인상 사이클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동안에 흥미로운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 보게 되면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WTI를 중국이 가입하고 나서부터 시가총액이 거의 4배 가까이, 3배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00에서 400% 이머징 마켓 비중이 증가한 거죠. 중국의 비중이. 그런데 보게 되면 보신 것처럼 꺾이기 시작했고요. 러시아도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인도는 사실 인구를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자원을 베이스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국이랑 타이완은 그때에 비해서 사실 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대형 IT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하드웨어 중심이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의 중심인 미국으로 대부분 상장을 옮겨가서 하거나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던 Rest of EM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오히려 더 이상 줄지 않고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팬데믹이 일어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결핍의 시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면서 이런 나머지 국가들의 시가총액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전략은 일단 미국을 포커스를 해서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되, 지금 신흥국 중에서는 이런 마켓캡, 시가총액이 리커버가 될 수 있는, 중국 대비해서 리커버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5% 타겟을 올해 맞추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투자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너무나 싸진 중국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많이 집어넣는데, 알고 봤더니 봉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 때문에 이익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규제가 상당히 불편해지고 있고,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조차도 이미 지방정부 자체가 레버리지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구간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제로나 코로나 정책에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돈이 스탠바이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괜찮은 이머징 마켓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하고 있고, 저희는 4월달과 5월달 사이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흥국의 포트폴리오를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물론 채권의 어떤 위치가 상당히 지금 열의적인 상태에 있긴 하지만,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슈팅한 것이 만약에 반영됐다, 혹은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상대를 준다, 금리의 변동이 준다, 이런 부분을 찾아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대응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는 대로 만약에 의견들이 매크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의견이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면 전체 저희 인사이트가 담겨 있는 일종의 저희 키체인지 글로벌 데이터 매크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